알겠습니다. 그래, 예. 자, 유시민 작가 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 네. 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련의 과정인데 어제 말 중에 어제 들은 것 중에 네. 이제 드디어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전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 안전한 길은 민주당을 단단하게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단단한 거 위에 뭐 조국당과는 합당하고 진보와는 연대해서 일단 민주개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단단하게 묶어서 네.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중도로 확장하는 게 이게 정석이다. 네. 이렇게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본심이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동안에 안 들어주니까 충격받아 주고 뭐 이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뉴 이재명 그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열광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만큼 저희도 네. 과거에 여러분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 저는 동교동계의 그 정말 근저에 있는 당원들께서 DJ를 쫓아가서 꼬깃꼬깃하게 모아둔 용돈을 전달했다는 그걸 보고 DJ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이요. 호남의 네. 민중들의 그 열렬한 사랑도 있었고요. 그것도 좀 인정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단일화 이후 그리고 당 내에서 노무현 후보 사실 퇴출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퇴출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봐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가슴 졸였던 그 마음. 언론이 노무현을 흔들 때 정말 내가 더 가슴이 아파서 난리치고 이랬던 마음. 그다음에 그 새벽에 조선일보가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그거 수거하면서 다닌 노사모와 국민개혁정당 당원들의 그 간절함. 우리 노무현 대통령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분으로 가장 큰 기쁨을 제 생에 맛봤고 제 생에 가장 큰 슬픔도 우리 그랬었다. 이 마음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모닝 당할 때 그때 제가 정말 그 스피커 제가 대표 패널이었잖아요. 그때 공부를 너무 해서 이명이 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이 반명이에요? 저는 사실 솔직히 다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그때에서 이게 물리적이냐, 뭐 상징적이냐. 저 살인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제가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최대 위기는 너무 많았죠. 근데 최대 정치적 위기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집행유예 받았을 때예요. 네. 그때 솔직히 당 분위기 말씀드리면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예,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그때도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한 워딩이 만약에 비명들이 또 우리 당대표 정치검찰과 손잡고 흔들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물리적으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저 진짜 그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서 핍박받는 당대표를 또 흔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당원과 함께 진짜 정치적으로 당신들 정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달린 게 말도 못합니다. 네. 그때 언론이 저를 극명이라 그랬고 맞아, 극명. 최민희가 이재명 옆에 있으면 이재명한테 좋을 게 없다 그랬고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저를 반명이래.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네. 모든 의원들이 김민석을 하는데 왜 너 정청래 하냐. 정청래 하면 반명이래. 제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럼 왜 너는 정청래를 지지하냐. 네. 거짓말 안 해서요. 네, 그 이해찬 대표님이 2012년에 제가 비례로 딱 들어가자마자 초선 몇 명을 불러서 유리 대롱 커다란 유리 대롱 속에서 네. 산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대중이 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셨어요. 정직하게 하라고. 그리고
진실하게 국민을 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절실하게 해라. 그거 국민은 다 안다. 예, 의원들을 바라보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청래 대표랑 거의 20년 넘게 일을 했고요. 네. 신문법도 같이 해봤고,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뭐 해봤고, 그 다음에 방통위설치법도 네. 이번에 방송법 개혁할 때 방송개혁법도 사실 정 대표 아니었으면 통과 못했습니다. 네. 밖에서 막 흔들었잖아요. 저 정말 많이 흔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우리 딸 결혼식 가지고도 막 저를 난리 났었죠.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했을 때 정 대표는 이게 과방위원장으로서 예, 역할을 마무리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중심이 딱 서 있는 분이셨어요. 네. 예, 그리고 뭐 결혼식 날짜는 잘못됐지만 뭐 최 위원장이 뭐 돈 받으려고 그러지 않은 거 자기 믿는다. 그런 네. 태도를 견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방송법 통과 과정에서 저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게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 정청래 대표가. 네. 그리고 본인이 제가 이제 평생 언론운동만 해왔잖아요. 예, 믿고 예. 맡긴다. 그러고는 잔소리 한 적이 없어요. 두 가지였어요. 대통령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너무 당연하죠. 여당이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목이 쉴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래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취재한 내용을 좀 얘기해야 네, 되는데 뭐 합당이나 뭐 이런 전 과정에 네. 있어서 이 대통령의 뜻과 또 당 내부에서 자기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착종되면서 네. 수많은 오해, 불신 막 이런 게 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당대회 막 이렇게 치열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얘기할 수 네. 있죠. 예, 저는 그 대통령님의 뜻이 합당으로 확고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해찬 대표님께서 네. 늘 말씀하셨어요. 합당해야 된다. 예. 특히 총선은 어렵다. 예, 지방선거는 뭐 그래도 예. 총선은 어렵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네. 합당은 빨리 해야 된다. 예. 왜냐 우리가 40~50군데 수도권에서 예. 거의 1,000표, 2,000표, 3,000표 이 차이로 이긴 데는 만약에 조국혁신당에 괜찮은 후보들이 40~50명 나와서 3,000표만 앗아가면 다 지는 거예요. 네. 다 국힘 주는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평택을이 된다는 거죠. 그 평택을이 40군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 그래서 합당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 예, 그리고 진보당과 연대하고 예. 근데 연대하되 민주당이 예의 있게 해야 된다. 예. 예, 요게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김민석 후보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합당은 지론이다. 저희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는 청와대 정무수석인 그 홍익표 수석 출근하는 첫날이에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그날 춘추관 방방이 다 돌면서 이야기했어요. 합당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의 뜻은 확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걸 자기 정치에 악용한 분이 이현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쓴 워딩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걸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정말 넘치게 친명이었습니다. 넘치게. 네. 예, 과유불급이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모든 정치의 기본으로 삼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저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아니다.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이 대표님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얘기해서 추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돌쇠라고. 돌쇠다. 예, 돌쇠다. 네, 예, 이렇게 네.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무슨 두 개의 태양입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현주 의원은 저에게 이현주 지지자들이 막 욕도 하고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단호하게 제가 예, 그 메시지에 초기엔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현주식 정치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힘들어서 답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 드릴게요. 메시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새벽 2시 40분에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잠을 설쳐서 얼굴이 늘 이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벽 2시 40분에 2시 40분에 전화하는 분 계시고요. 새벽 4시에 하는 분 계시고요. 그러면 꺼놓고 자지 못 꺼놓고 잡니다. 어떤 전화가 올지 몰라서. 전화를 어떻게 꺼요, 정치인이? 네,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요. 예, 기자들도 전화 안 끄고 자는데 정치인이 그래서 제가 잠을 설쳐서 이런 것인데요. 아니 그 새벽 2시 40분, 새벽 4시에 전화해서 욕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안 받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보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나중에 하세요. 뭐 이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 받죠. 예, 그런데 그때 자기 정치한 건 이현주 의원입니다. 네, 저는 그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현주라고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텔은 이현주는 맞나 봐요. 왜냐하면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그 텔, 합당 흔드는 텔. 그게 이현주한테 물어봐라 김민석 후보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현주 텔, 그다음에 강북구 페북. 그 강북구 페북 이거 다 해명하십시오. 두 분 다. 왜 해명 안 하고 강북구 의원은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예, 저희는 먼저 네거티브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대응합니다. 예, 근데 강북구 페북의 요지는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 대통령의 뜻은 합당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에 합당 수행기구가 구성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김민석 총리님 뜻과 대통령의 뜻에 편차가 있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강북구 후보님 그거 얘기하십시오. 엉뚱하게 뭐 취재한 내용을 홍익표 수석에게 확인하려고 했다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내렸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삼척동자도 안 믿습니다. 그 대통령은 평소 합당 지론이고 그런데 그 뭡니까 저기 유시민 작가께서는 어떤 기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유시민 작가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축 재건축 뭐 이거. 그거는 뉴 이재명. 저는 천재의 언어를 그 다는 이해를 못 하겠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천재라 김어준 씨도 천재. 저는 범인이라 제가 이해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이기는 길이 두 개의 노선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노선은 유 작가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하는 정석. 일단 민주당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자. 선거는 중심들이 미친 듯이 뛰어야 이기는 거다. 우린 이런 시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린이 아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총선에서 4, 50군데 박빙으로 이군 지역은 어떡할 거냐.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는 뜻이 다르지도 않다. 합당하자 거기는. 그리고 진보당은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진보당은 연대하자. 다만 제가 지켜보기에 민주당이 진보당에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예의 지키고 하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진영을 단단하게 만들자. 저는 진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영을 뛰어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는 게 정석이고요. 민주당은 진영의 대표성을 가지고 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워낙 일을 잘하시고 저희가 새 지도부 구성해서 일을 잘해서 중도층이 표를 주게 하겠다. 이 전략이고요. 이게 아니라 다른 전략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과반이 안 되지 않겠냐. 촛불연대 다 하니까 지난 대선 때 49% 아니었냐. 그러니까 소위 중도나 약한 보수 일부를 끌어들여 보자. 먼저 끌어들이고 이렇게 몰고 가자. 이런 두 개의 노선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냥 페어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후자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자면 그래서 뉴 이재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뉴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지자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첫애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둘째 낳으면 첫애가 시기하다가 둘째는 또 둘째대로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서 문제털레유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털레유의 존재,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뉴 이재명이 22%밖에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요 지점, 이 후자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연대하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부터가 좀 화합이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예. 너무 멸칭이 많고요. 근데 당 내에서 의원들끼리는 멸칭 없고요. 아니 근데 막 댓글창에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뉴 이재명님들 우리도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지켜야지 하는 대통령님들이 있었다. 이 마음을 존중해 달라.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좋으면 욕까지 하실까 우리를.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요 지점부터 저는 화해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아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왜요? 죄송. 아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해 지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이렇게, 요게 화해 지점이라고 예,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로 보듬고 안고. 맞죠. 예. 그런데 그 말을 예. 100% 공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뉴 이재명 여러분. 예. 대통령을 지키는 우군이 10명인 게 좋습니까? 100명인 게 좋습니까? 100명인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뉴 이재명이 지금 50명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50명이서 어떻게 대통령님을 지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뉴 이재명을 사랑해서 섭섭한 당원들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분들한테 아니야. 대통령님은 너희들도 더 사랑해. 그래서 우리 같이 지키자. 이게 맞지. 대통령 우리만 좋아하거든. 너넨 다 떠나. 이게 대통령님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저는 다 같이 지키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저희 DJ부터 쭉 이렇게 진보 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일을 당했고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님들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흔드는 걸 못 참아서 결정적으로 최고위원 나가서 지키겠다 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해 주시면 네. 우리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일이잖아요. 네. 그 참여연대하고 예. 우리 그럴 때 예.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면서 그걸 참여연대 밖으로 얘기도 그렇죠. 못하고 우리가 예. 시민단체 중립성 중립성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민원연이 치고 나가서 예. 나한테 막 뭐라고 하셨잖아요. 중립성 훼손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네. 여기서부터 화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마무리하라고 제작진이 저한테 계속 쪽지를 보내주고 네.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예. 일의 핵심은 저희들의 그 찐한 예. 민주당 사랑을 뉴 이재명 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는 그게 가장 기쁜 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진짜 돌쇠처럼 마음이 하나인 사람이니 그 막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직진이라. 너무 직진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예. 있다는 거 예.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민주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